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확진 건수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환합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야당에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2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오를 전망입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에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사고 차량에 갇힌 70대 운전자가 견인차 기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견인차 기사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매서운 확산 속에 어제 하루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2배 폭증하며 코로나 사태 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한 겁니다.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 일상 전반에 동시다발적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곧바로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닷새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가던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약 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확진자 수가 폭증한 겁니다. 지난 19일 176명이 확진된 충북은 엿새 만에 247명으로 늘어나며 역대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청주도 어제 1일 확진자 수가 143명 발생하며 코로나19 확산 이래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을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10%를 넘길 만큼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일상 곳곳에 번지고 있는 산발적 감염입니다. 요양원과 학원 등 일부 시설에 국한된 집단 감염이 아니라 동시다발적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국 확진자 수가 13,000명대로 접어들자 정부는 감염 취약층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단축하고 선별 진료소 내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제공하는 전환은 1월 29일부터 먼저 실시하여 신속항원 검사를 원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등 타 지역 이동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누구든 만남을 가졌을 경우에는 즉시 또는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전에 자가진단 키트나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민주당이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3월 상당 재선거는 야당 간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이 경쟁력을 갖춘 후보 찾기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예선이 결선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동연 예비후보가 사퇴하면서 정우택, 윤갑근 예비후보가 한 장의 공천장을 놓고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각각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나 청주 조정대상 지역 해제와 같은 현 정부의 증세와 부동산 정책을 파고들며 곧 있을 여론조사 경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건 우리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입장은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충북의 승리가 대선 승리에 공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진보 진영의 활동 공간이 넓어진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의 출마 포기로 홍역을 치른 정의당은 진보 정당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는 등 진보 대표 주자를 찾고 있는데 설 이후까지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면 재선거 포기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후보를 부르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한번 좀 더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좀 못 만나본 데들도 있고 해서 좀 설 전에 좀 만나서.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후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거나 도당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훌륭한 후보를 지금 좀 만들어서 이번에 양당 다 싫어하는 모든 주민들이 국민의당의 후보를 좀 밀어주셔서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진보 정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이나 시민단체 대표의 시민 후보 추천설이 나오는 등 민주당이 빠진 재선거에서 여러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습니다. CJB 최용광입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에 설 명절 차례상 비용도 걱정이실 텐데요. 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평균 28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3.7%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새 및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은 지갑 열기가 무섭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장바구니 체감 물가에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시금치도 며칠 전에 2,000원 하던 게 3,000원. 그래서 조금씩 더 이제 절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살 거는 또 사야 되니까. 참조기가 3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돼지고기와 대추, 곶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밤과 배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28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이 가장 싼 22만 원 선이었고 대형마트는 28만 원 선, 백화점은 4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제수용품을 채소류나 과일류나 축산물 등을 구입을 하는데요. 출하량이 가장 많은 시기, 약 5일에서 7일 이전에 구입을 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달 말까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협 대형 마트 등과 함께 10에서 30% 할인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사고로 차량 안에 갇힌 운전자가 견인차 기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도로 위 무법질주로 견인차 기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지만 최근 업계 내에서는 자정의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차량이 반으로 접히다시피 구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옥천군 옥천읍 경부고속도로 삼양터널 안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70대 승용차 운전자는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쳐 움직일 수 없고 사고 충격으로 운전자 좌석의 문마저 열리지 않았던 상황. 이때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차량 유리창을 부순 뒤 유압 장비를 이용해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운전자 보니까 후두부 쪽에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문을 개방을 해야지만이 119가 환자를 태워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꺼내게 된 거죠. 견인차 기사는 또 붕대로 운전자의 머리를 감싸 출혈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는 운전자를 싣고 4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환자는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작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운전석적으로 바로 이제 끊을 수 있었고 그래서 현장 출발이 빨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난 2020년에는 호남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2명을 구조한 견인차 기사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주는 의인상을 수상하는 등 사고 현장에서의 견인차 기사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설 견인차 하면 난폭은 위협적인 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기는 해요. 지금은 대부분들 보면 현장에 가면 차보다는 사람 먼저. CJB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사회가 범죄 양상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선 살인과 강도, 간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살인 사건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강도는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강간추행도 절반 수준, 절도와 폭력도 25%가량씩 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한번 보면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크게 줄더니 코로나로 단속이 느슨해지자 급격히 늘어난 모습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 지난해에는 다행히 사고가 다시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이 일상이 된 요즘 급격히 증가하는 범죄, 바로 피싱 사기입니다. 충북은 2년 새 2배가량 폭증했는데 눈에 띄는 건 오히려 대면 편취가 늘었다는 겁니다.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보면 계좌 이체형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대면 편취형은 빠르게 늘었죠. 요새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져서 대포 통장을 이용한 계좌 이체형 범죄가 어렵게 되다 보니 현금 수거책을 통해 직접 받아내는 대면 편취형이 급증한 겁니다. 네, 주로 피해자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당장 돈을 빼야 한다거나 저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현혹한 다음 은행 직원이나 경찰 등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통장으로 보냈을 때 통장 누구한테 보냈다 이게 흔적이 좀 남고 한데 물론 대면 편취했을 경우는 주로 CCTV라든지 차량이 타고 왔던 차량이라든지 조회라를 통해서 주로 현장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추적을 함에 있어서 좀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겠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 대출을 미끼로 삼는다거나 재난지원금 입금했으니 URL로 확인하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링크를 누르면 휴대전화가 해킹되는 식의 스미싱 범죄도 기승입니다. 현금을 요구하거나 문자로 URL이 왔다면 발신자가 누구든 무조건 의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수도권 규제 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최근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시 강화군과 웅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시도에 대해 이보다 더 시급한 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해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도권에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10대 의제를 선정해 20대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화를 촉구했습니다. 10대 의제로는 대선 후 개헌 추진과 수도권 규제 완화 즉각 중단,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방대학 살리기 대책 추진과 함께 지역 언론 육성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대위는 향후 공약 반영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청주본부는 어제 청주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주본부는 선별지급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수차례 실시해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폐업한 업체나 여행사 가이드처럼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어 보편적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청주시청 앞에서 출근길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청주시 원도심 개발고도 제한 논란과 관련해 청주시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 과정도 신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청주시의 방향성은 옳지만 졸속 추진은 곤란하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들을 세워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들을 설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장섭 도당위원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직자들은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 충북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에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JB는 오늘 한국 BBS 충북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와 각각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단체와 CJB는 협약을 계기로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네이버, 카카오, 뉴스 콘텐츠 제휴사인 CJB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 공감대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BBS 충북연맹은 회원 900여 명이 청소년 선도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고 외식업 충북지부는 14개 지부에 18,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오늘 충주시청에서 HTL, CNS푸드, CSM 3개 기업과 200억 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충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3개 기업은 총 222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짓고 100여 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40개 기업 1조 3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통해 2,053명의 고용 효과를 거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청주시 복대동 일부 구간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전 피해 가구는 빌라 32개 동에 488가구로 SK하이닉스 관로공사 터파기 작업 중 한전선로가 훼손되면서 변압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5개 블록 중 3개 블록의 복구를 마친 상태로 한전은 내일 오전까지 전 구간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